오늘 아침에 드신 음식이 10년 후 여러분의 건강을 결정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속에서는 조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50대가 되면 우리 몸은 20대, 30대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는데요. 특히 소화기관과 대사 기능이 현저히 달라지면서 젊을 때는 아무렇지 않게 먹었던 음식들이 이제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의사들이 절대 공개하지 않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50대 이후 급격히 늘어나는 만성질환의 70% 이상이 단 몇 가지 음식을 끊는 것만으로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음식들이 우리가 매일 당연하게 먹고 있는 것들이라는 점이죠. 자, 그럼 첫 번째로 끊어야 할 음식부터 말씀드릴까요? 아마 듣고 나시면 오늘 저녁 메뉴를 다시 생각해 보실 겁니다. 바로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아침 식탁에 자주 오르는 이 음식들이 왜 문제가 될까요? 50대가 되면 우리 몸의 나트륨 처리 능력이 30대에 비해 무려 40% 가까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가공육 한 조각에는 하루 권장 나트륨의 30%가 들어있죠. 더 무서운 건 가공육에 들어있는 아질산 나트륨이라는 보존료인데 이게 위에서 발암물질로 변한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50대 이후 가공육을 주 3회 이상 섭취하는 사람은 대장암 발병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2.3배나 높다고 합니다. 단순히 맛있다는 이유로 계속 드시겠습니까? 그런데 가공육보다 더 위험한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거의 매일 접하는 이것인데요. 네, 맞습니다. 탄산음료와 과일 주스입니다. 과일 주스가 왜요? 건강에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텐데 50대 이후의 몸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 몸의 인슐린 감수성은 나이가 들수록 떨어지는데 50대가 되면 20대의 절반 수준까지 낮아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액체 형태의 당분이 들어오면 혈당이 급격히 치솟았다가 떨어지면서 췌장에 엄청난 부담을 주게 됩니다. 오렌지 하나를 먹는 것과 오렌지 주스 한 잔을 마시는 것의 차이를 아시나요? 오렌지를 씹어 먹으면 섬유질 때문에 당분이 천천히 흡수되지만 주스로 마시면 순식간에 혈관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이런 급격한 혈당 변화가 뇌혈관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50대 이후 매일 단 음료를 마시는 사람은 치매 위험이 무려 47%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이제 그 콜라 한 캔이 달리 보이지 않으신가요? 자, 이제 세 번째 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정말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바로 흰 쌀밥입니다. 한국인이 밥을 끊으라고요? 네, 정확히는 흰 쌀밥을 끊으라는 겁니다. 50대가 되면 우리 몸의 기초대사율이 매년 2%씩 떨어집니다. 그런데 흰 쌀밥은 혈당 지수가 매우 높은 음식이죠. 매 끼니마다 흰 쌀밥을 먹는다는 것은 하루 3번씩 혈당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흰 쌀밥을 현미나 잡곡밥으로 바꾸기만 해도 당뇨병 발병률이 36% 감소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단순히 밥의 종류만 바꿨을 뿐인데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50대 이후에는 탄수화물을 처리하는 효소 분비가 줄어들면서 같은 양의 밥을 먹어도 젊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복부 비만이 유독 50대 이후에 심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네 번째 음식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바로 튀긴 음식인데요. 단순히 기름기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고온에서 기름이 가열되면 트랜스 지방이 생성되는데 이 트랜스 지방은 우리 몸의 세포막을 손상시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세포 재생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번 손상된 세포가 회복되는데 젊을 때보다 3배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더 심각한 것은 튀김 과정에서 생성되는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물질입니다. 감자튀김 한 봉지에는 담배 100개비를 피웠을 때와 비슷한 양의 아크릴 아마이드가 들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물질은 신경계를 손상시키고 기억력 감퇴를 가속화시킵니다. 자, 이쯤 되면 그럼 대체 뭘 먹으란 말이냐고 하실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아직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많은 분들이 건강식품으로 착각하는 이것입니다. 바로 말린 과일과 견과류 과자입니다. 말린 과일은 수분이 빠지면서 당분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건포도 한 줌의 당분은 포도 한 송이와 맞먹죠. 그런데 부피가 작아서 우리는 훨씬 더 많이 먹게 됩니다. 50대 이후 간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런 농축된 당분은 지방간을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견과류 과자는 어떨까요? 견과류 자체는 좋지만 시중에 파는 대부분의 견과류 과자에는 설탕, 꿀, 물엿이 코팅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산패되기 쉬운 견과류 특성상 보존료도 듬뿍 들어가죠. 여섯 번째 음식을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숨을 고르시길 바랍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매일같이 드시는 것이거든요. 바로 라면을 포함한 모든 인스턴트 면류입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괜찮지 않나요? 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 50대 이후의 몸에서는 한 달에 한 번도 많습니다. 라면 한 개에는 나트륨이 하루 권장량의 80에서 90%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50대가 되면 신장의 나트륨 배출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면서 먹은 나트륨이 몸에 오래 머물게 됩니다. 이것이 고혈압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죠. 더 큰 문제는 면을 튀기는 과정에서 생기는 과산화지질입니다. 이 물질은 혈관벽에 쌓여 동맥경화를 일으키는데 한번 생긴 동맥경화는 되돌리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일곱 번째는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것인데요. 바로 우유와 유제품입니다. 우유가 왜요? 칼슘 때문에 꼭 먹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네, 젊을 때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50대가 되면 유당분해 요소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우유를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하게 됩니다. 소화되지 않은 유당은 장에서 발효되면서 염증을 일으키고 이 염증이 온몸으로 퍼지면서 관절염, 피부 트러블, 만성 피로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치즈나 버터 같은 고지방 유제품은 포화지방이 많아 혈중 콜레스테롤을 급격히 높입니다. 50대 이후 콜레스테롤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다들 아실 텐데 매일 먹는 치즈 한 조각이 혈관을 막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덟 번째 음식은 정말 끊기 어려운 것입니다. 바로 술인데요. 특히 맥주와 막걸리 같은 곡물 발효주가 문제입니다. 50대가 되면 간의 알코올 분해 능력이 30대의 60%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같은 양을 마셔도 훨씬 오래 취해 있고 숙취도 심해지는 이유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알코올이 분해되면서 생기는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물질입니다. 이것은 1급 발암물질로 특히 50대 이후 약해진 간세포를 직접 공격합니다. 맥주 한 잔에도 당분이 10g 이상 들어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매일 저녁 맥주 한두 잔이 습관이 되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당뇨병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아홉 번째는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것인데 바로 정제소금이 많이 들어간 절임류와 젓갈류입니다. 김치는 건강식품 아니냐고요? 적당량의 김치는 좋지만 문제는 우리가 먹는 양입니다. 한국인의 나트륨 섭취량 중 30%가 김치에서 나온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50대 이후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런 고나트륨 식품을 계속 먹으면 몸이 붓고 혈압이 오르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특히 젓갈류는 나트륨뿐만 아니라 퓨린이라는 물질도 많이 들어있어 통풍을 유발합니다. 50대 이후 급증하는 통풍 환자의 대부분이 젓갈을 즐겨 먹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죠. 마지막 열 번째 음식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믿지 못하실 텐데요. 바로 건강기능식품과 영양제의 과다 섭취입니다. 음식도 아닌데 왜요? 라고 하실 수 있지만 합성 비타민과 미네랄의 과다 섭취는 간과 신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간과 신장의 해독 기능이 떨어지면서 과량의 영양제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비타민 A, D, E, K 같은 지용성 비타민은 몸에 축적되어 중독 증상을 일으킬 수 있고 철분 보충제는 과량 섭취 시 간 손상을 일으킵니다. 자, 여기까지 50대부터 끊어야 할 10가지 음식을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지금 냉장고에 이런 음식들이 가득하다면 오늘부터라도 하나씩 줄여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잠깐,
이런 음식들을 끊으면 정말 건강이 좋아질까요? 실제로 분당 서울대 병원에서 60대 5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이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은 위의 음식들을 제한하고 다른 그룹은 평소대로 먹게 했죠. 6개월 후 결과는 어땠을까요? 음식을 제한한 그룹은 평균 체중이 5kg 감소했고 혈압은 15mm 낮아졌으며 혈당 수치는 20mg/dL 개선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관절 통증이 줄고 수면의 질이 개선되었다는 참가자가 78%나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럼 이제 뭘 먹고 살라는 거야? 하실 수도 있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50대 이후 꼭 먹어야 할 음식들도 많이 있습니다. 통곡물, 콩류, 생선, 채소, 과일 주스가 아닌 생과일, 올리브오일, 녹차. 이런 음식들로도 충분히 맛있고 건강한 식단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50대는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경험과 지혜가 절정에 달하는 시기죠. 이 소중한 시간을 병원에서 보내지 마시고 건강하게 즐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음식들을 끊는 것이 처음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달만 참아보세요. 몸이 달라지는 것을 직접 느끼실 겁니다. 그때가 되면 이 음식들이 그립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왜 진작 끊지 못했을까 후회하실지도 모릅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망가지지도 하루아침에 좋아지지도 않습니다. 오늘 시작하는 작은 변화가 10년 후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50대, 60대,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을 응원합니다.